12년식 포터2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2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. 이 고객님은 몇 군데 정비업소를 방문을 했는데 뭐 엔진을 교체하거나 또는 보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별 문제가 없고 보니까 이 냉각수가 없어지는 현상, 그 냉각수가 없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헤드가 열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헤드에 변형이 가가지고 이제 오버히트를 좀 하는 현상 같거든요. 그래서 포터2 차량 같은 경우에 뭐 스타렉스도 그렇고요. 대부분 냉각수가 밖으로 누수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냉각수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엔진에 과열되는 현상은 대부분이 EGR 쿨러입니다. EGR 쿨러가 또 손상이 가게 되면 이 흡기 쪽으로 냉각수가 빨리 들어가 버리죠. 그러면서 냉각수가 없어지는 현상이거든요. 또 심한 경우에는 EGR 쿨러가 아니라도 헤드 가스켓이 나가거나 또 헤드 변형이 심하게 되면 그 냉각수가 실린더 쪽으로 유입이 돼 버리거든요. 그래서 밤새 주차를 해놨다가 아침에 첫 시동을 하게 되면은 마치 엔진이 붙은 것처럼 뜩 하고 안 걸리기도 하죠. 그것은 뭐냐면 실린더 내에, 그러니까 피스톤이 하사점 쪽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냉각수가 유입이 돼버리면 크랭킹을 딱 하는 순간에 피스톤이 탁 들어 밀어 올리잖아요. 냉각수는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미세하게는 압축이 되지만 이 액체 상태에서는 압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그 엔진이 붙은 것처럼 뜩 하고 서버리죠. 크랭킹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보다는 EGR 쿨러에 의심이 좀 많이 가요. 밖으로는 뭐 새는 게 안 보이거든요. 어차피 헤드는 이미 손상이 갔어요. 이미 손상이 갔기 때문에 헤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헤드 작업하면서 EGR 쿨러, EGR까지 같이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냉각수 상태도 엉망이네. 완전 부식되기 직전입니다.
아이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조금 전에 병원에 가 주사 맞고 왔는데, 아이고 이래 주사 맞고 약 먹어도 어깨가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? 아이고 안 할 수도 없고 풀기는 다 풀었습니다. 인티카. 살짝 올리고. 지금 1, 4번은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와 있고요. 2, 3번인데 실린더 스크래치 상태를 보게 되면 약간은 스크래치가 있긴 있죠. 네, 스크래치가 약간은 있는데 이거는 스크래치라고도 볼 수 없는 거죠. 이런 자국입니다. 그냥 자국에 불과한 거고 스크래치도 없죠. 또 홈이 파인 것도 없고 아주 양호합니다. 크레이크를 돌려서 1사번 한번 볼게요. 이 홈은 전혀 없거든요. 4번 깨끗하고요. 1번, 4번은 굉장히 깨끗하죠. 2, 3번은 약간 자국은 남아 있는데 깨끗하죠. 근데 이런 차량을 보링을 해야 된다고 했다는데
또 오버히트는 했지만 엔진 소리는 좋았거든요. 그런 걸로 봐서는 보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엔진 보링을 해야 된다고 했다는데 참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. 이 스팀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선풍기를 켜게 되면 바람이 날려가지고 스팀이 날리니까 잘 보입니다. 흡기 매니폴드 클리닝 깨끗하게 했습니다. 카본이 안에 엄청나게 딱딱하게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이 클리닝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.
헤드는 캠 샤프트까지 조립을 해놨는데요. 여기에서 우리 정비사님들이 좀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나치는 일들이 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, 지금 이 히터 라인이지 않습니까? 히터 라인인데 지금 탈거를 이렇게 해놨는데, 이렇게 연결되고, 여기에서 저 안쪽에 보면 EGR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, 이 히터 코어로 가는 라인이 막히거나, 또는 이 안에 히터 코어가 있지 않습니까? 이 히터 코어가 막히게 되면 이 냉각수 순환이 옳게 안 되거든요. 히터 코어가 막히든 이 파이프가 막히든 어떤 이유로든 냉각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EGR이 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EGR과 EGR 쿨러가 연결되어 있는데, 배기가스가 EGR 쿨러를 통해서 유입되는데 온도가 보통 800에서 900도쯤 되거든요. 굉장히 높은 온도인데, 이 냉각수가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냉각이 옳게 되지 않아서 그 쿨러가 열에 견디지 못하고 손상이 가거든요. 그렇게 되면 냉각수 통로와 배기가스 통로가 만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냉각수가 EGR 쿨러 손상으로 인해서 냉각수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냉각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 헤드가 손상이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히터코어 쪽으로 가는 라인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 헤드 교환해도 얼마 못 가서 또 나갑니다.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. 저도 예전에 한번 이 히터코어 라인을 관심 없게 보는 바람에, 좀 무시하고 하는 바람에 헤드가 일주일 만에 또 나왔었거든요. 그 원인은 이 히터코어 라인에 냉각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. 냉각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EGR 쿨러가 열을 받는 거죠. 그래서 EGR 손상으로 인해서 헤드가 또 나가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. 특히 냉동 탑차들, 굉장히 차량이 무겁지 않습니까? 엔진 부하도 많이 걸리고, 그런 차들은 더 쉽게 헤드가 나갑니다.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중량을 싣고 다니거나 냉동 탑차들은 EGR 쿨러 손상이 빨리 가거든요. 그거 참고하시고요. 이 전기사님들 이 헤드 작업하실 때 이 히터코어 라인 꼭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참 풀어봐봐. 물을 좀 넣어놨거든요, 청소하기 위해서. 반대로 불어 불고 있어요. 물 좀 넣고,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좀 넣어놨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만 해. 예, 부식도 되고 지금 엉망입니다. 야, 다시 한번. 아유, 한번 풀어봐.
불어. 계속 불고 있어. 계속 불어. 반대로. 한 번 더 해보자. 요 넣고 한 번만 더 하자. 이 덩어리가 막 나오는데. 뭐 덩어리가 나왔거든. 여기 불어봐. 계속 불고 있어. 또 반대로. 이 헤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C체인, 상부 체인을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탈거한 김에 했고요. 그리고 이 텐셔너가 이 말썽을 좀 많이 피우거든요. 저 아래쪽에는 괜찮은데 주로 체인 소음이 이 상부 체인, C체인 오토 텐셔너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. 이런 경우에는 탈거할 기회가 되면 이 상부 체인은 무조건 바꾸는 겁니다. 금액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교체입니다. 상부 체인은. 이제 헤드 조립은 다 됐습니다. 냉각수는 플래시형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일단 물만 부어서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장 코드 없고요.
다시 한번. 연료 압력이 굉장히 좋네요. 엔진 소리도 좋고요.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똑같죠. 깨끗하게 세척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 스트레이 나는 김생님. 무슨 동안 가는데? 한 5분 가니까 5분이 10분. 이 제너레이터는 약 24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이번 정비하면서 고객님께 말씀드려서 교체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제너레이터 충전 안 되게 되면 꼼짝도 못 하죠. 이 제너레이터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건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일정 주행거리 되면 교체하세요. 엔진 온도 체크해 가면서 시운전 해보고 있습니다. 예, 일반 도로에서는 테스트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경사가 심한 한적한 언덕길로 왔습니다. 이 헤드 작업을 했을 때에는 엔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봐야 되거든요. 엔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이상이 없어야 정상적으로 차가 출고가 됩니다. 여기서 충분하게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되거든요.
자,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제자리에서는 엔진의 부하가 걸리지만 조금씩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엔진 페일 때문에 바로 꺼져 버리죠. 제가 밟아 볼게요. 자, 왼발로 브레이크 밟고 페일 걸어버리죠. 차량이 출력이 나오지 않도록 페일을 걸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주행하면서는 어렵고요. 이럴 때에는 이 파킹 브레이크를 세게 당기지 말고요. 조금만 당기고 빠른 속도로 운행할 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. 이 상태에서 D레인지에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. 그럼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. 부하가 적게 걸리면은 파킹 브레이크를 좀 더 당기는 겁니다. 더 당겼죠. 그러면서 이 엔진을 봐야 되는 거죠. 엔진 온도. 차량이 빠르다 싶으면 다시 섰다가 이 상태에서 수트를 약간 해도 됩니다. 운행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왼발로 브레이크 밟고 오른발로 약간 엔진에 부하를 줘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왼발로는 브레이크 밟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부하는 괜찮거든요. 이래 했을 때 엔진에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. 엔진 온도 올라가죠. 92도.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엔진 온도가 100도가 되니까 팬이 돌았죠. 팬이 회전하고 있습니다. 이것까지 봐줘야 됩니다. 네, 100도가 되니까 팬이 돌았죠. 이 상태에서 냉각이 좀 되면 또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볼게요. 네, 95도가 되니까 팬이 꺼졌죠. 팬이 꺼졌습니다. 95도 되니까 팬이 꺼졌고요.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네요. 경사가 심한 이 등판길을 운행을 해서 차량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. 그래야 마음 놓고 차량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. 불암사 정상까지 왔습니다. 굉장히 긴 정사 도로를 굉장히 무리해서 올라왔는데 93도죠. 팬이 돌지 않고도 93도를 유지하고 있죠. 아주 정상이네요. 엔진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고장 코드 한번 보고요. 네. 고장 코드도 없고. 예, 시운전 다녀왔고요. 엔진이 좀 더러워서 깨끗하게 세척을 좀 다 했습니다. 냉각수 다 있고요. 이제 정비 다 마무리됐는데요. 이 헤드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
어떠한 이유로든 엔진이 과열을 하게 되면 그 헤드가 손상이 갈 수가 있거든요. 이 계기판에 온도미터가 있는데 그 온도미터가 있는 이유는 운전자가 운행을 하면서 그 식별을 하기 위해서 장착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 온도미터는 장식품이 아니거든요. 절대 장식품이 아닙니다. 평소보다 온도미터가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차량을 어디 갓길로 정차를 해서 왜 온도미터가 상승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. 주로 냉각수가 부족해서 그렇죠. 어떤 이유로든 냉각수가 부족하면 과열하게 돼 있는데 그 온도미터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온도미터가 평상시에 중간 정도 있었는데 하이하고 그 중간 정도 사이까지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전혀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거든요. 근데 하이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잠깐은 괜찮아요. 바로 시동을 꺼서 엔진을 식혀주면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. 하이까지 올라간지도 모르고 엔진이 이상한 증상이 느껴졌을 때 이미 아는 거예요. 그때서 아는 거예요. 그때는 이미 헤드가 손상이 간 뒤죠. 온도미터를 운전자에게 식별하기 위해서 장착을 해놨는데 장식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평상시 운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감각이 둔해져서 계속 그 온도미터를 주시할 수는 없기는 하죠.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는데 가능하면 온도미터를 수시로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재산상에 큰 피해가 오거든요. 또 맨날 며칠 운행 못하죠. 특히 이런 포터들은 세기형이지 않습니까? 굉장히 손실이 크거든요. 그래서 온도미터를 주시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. 조금 전에 제가 시운전을 다녀왔는데 저는 이 헤드 관련 작업을 하게 되면 항상 시운전을 그렇게 합니다. 페일에 걸리지 않고,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운행을 했을 때, 악셀레이터를 밟고 운행했을 때 페일이 걸리지 않는 차들도 있거든요. 그런 차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운행을 합니다. 이 경사길을. 그럼 엔진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죠. 그런 상황에서 엔진이 오버히트를 안 해야 되고 온도미터가 상승하게 되면 편의 작동을 하고 정상으로 작동하는지를 꼭 필히 보셔야 되거든요. 어떤 정비사님들은 보면 헤드 작업 딱 해놓고 시운전도 안 해보고 고객님한테 차 인도하거든요. 그래 이제 고객님은 뭐 잘 됐겠지 하고 운행하다 보면 뭐 어떨 때는 하루 이틀만 해도 다시 또 문제가 돼가지고 헤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 관심을 가지고 재탄 걸리면 안 됩니다. 재탄 걸리면 안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헤드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네요. 시청 감사합니다.